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요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 좀 급락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투매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결국은 신용 물량을 같이 끌고 갈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인 듯 보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쪽에서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자, 언뜻 이해하기 힘든데요. 급락이 나올 때 늘 개인들은 매수 위주였죠. 그런데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껏 신용을 썼던 물량들, 그리고 미수, 그리고 스탁론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반영되어서인지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그리고 신용의 비율이 높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급락 사태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재현 멘토님.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 더 빠집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 시장 더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눈에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는 박스다라는 부분들. 다만 이제 상단 박스냐 하단 박스냐 이 부분들을 좀 결정을 지을 그럴 부분들이죠.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132만원짜리대를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요. 선물 기준으로 250포인트대 초반, 252포인트대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대까지는 여전히 1%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밀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066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50포인트 박스냐 아니면 2000포인트 박스냐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드렸던 것대로 많이 올라간 있는 그런 주식군들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시장은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추세선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상반기에 대한 지수 고점은 여전히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투자 마인드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에 대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살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섹터가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내수 섹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도 섹터가 좀 형성이 돼야겠죠. IT 섹터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섹터로 보면 증권주죠. 증권주 선물 252포인트대 부분까지 밀려오게 된다면 증권주 차라리 사서 물리시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698.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약 0.8%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동시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스에 대한 얘기라든가 미국에 대한 금리 이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메리스 관련주죠. 급락이 좀 나와주는 대신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많이 올라도 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새로운 주도 섹터를 마찬가지로 좀 찾아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IT 쪽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 내수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좋으면서도 못 올라간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200%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한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상당히 더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셔야지만 하반기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번 조정을 매수에 대한 기회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체 이 작업을 한번 하게 된다라면 하반기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적인 관점에서 정재훈 멘토님은 조금 더 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기를 보는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시장이 더 빠진다고 한들 여기서 계속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적 관점을 유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다음 주 금통위 금리 발표가 인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하가 된다면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13만 원 초반대에 현대차 단기적 매수 구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거의 현대차가 13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즉 낙폭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 참고해 보셔서 다음 주 금통위 금리 인하가 된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화색을 띠면서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짧게 끊어놓고 단기적 관점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면서 중장기적 성장성을 잡아나가자는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지금은 분할 매수 자리대고 매도 자리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타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온다면 그 부분부터 이제 모래주머니 털면 그때부터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욕심만 한 물량에 대한 시장은 가치를 제고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그 성장성의 부분을 체크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모엔지를 매수하셨네요. 4,815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습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네요. 모엔지가 4,800원대에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일단 박스권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1분기 실적이 적자죠. 네, 적자기 때문에 일단은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종목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상단권역 뭐 5,400원 정도, 그리고 하단 자리 때는 뭐 한 3,600원에서 3,7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아마 빠지게 된다면 한 3,600원, 3,700원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신 이후에 다시 3,700원에서 3,800원 자리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고 난 이후에 3,700원대 지지 라인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약 4,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적인 측면들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시장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답을 찾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11님, 현대 EP 8,000원에 15% 잘 올라가더니 심하게 내려가는데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관련주들은 모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위아, 그 다음에 현대 EP 모두 전일 급락이 나왔었죠.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대 E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하게 다른 종목들은 금일도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 EP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현대 EP의 성장성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량 경량화
미래 시장에서 꼭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고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시장이 도래한다면 이 차량 경량화의 부분은 계속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자리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000원 이상에서 또 충분히 9,000원 이상까지 올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T 서브마린이요. 네? KT 서브마린. KT 서브마린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5,400원, 5,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야. 30%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거기 뉴스 보니까 네. 강태불 거기 그것도 되고. 네. 그래서 실적도 괜찮다고 나오길래. 네. 매수했더만은 별로 잘 안 움직이네. 일단 KT 서브마린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영업이익이 1억에 당기순이익 2억 나왔었죠. 일단 적자는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해저 케이블 관련된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 상황하고는 그렇게 썩 맞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 5,4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적당한 가격에 잘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잘 하셨는데 일단은 좀 더 박스권역으로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4,900원, 5,000원 이 자리대가 거의 바닥권역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해요. 예, 예. 그리고 고점권역은 일단 조금 더 낮게 한 6,000원에서 6,100원 정도? 예, 예. 그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예, 예. 4,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날 뉴스에 네네. 영서 132억 규모 무인 잠수정 양수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영국에서 무인 잠수정을 그대로 양수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양수 받아 그럼 좋은 거네 그거는요. 좋은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필요로 의해서 받았다라는 거는 사업적인 부분으로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 나쁜 거는 아니지, 그게. 그 나쁜 부분들은 아닙니다. 예. 예. 혹시 나쁜 뜻인지 좋은 뜻인지 우리는.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신경 안 쓰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려가도 많이 안 내려가고 그렇겠다, 그지? 4,900원짜리 때만 지지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4,900원이 깨지게 되면 예, 예. 다시 한 4,400원, 500원 요 자리대가 또 다시 밀릴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4,900원짜리 때를 이탈을 하게 되면 예, 조금 줄여놓으셨다가 4,500원 자리대에서 더 매수를 하셔보든가 예.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IT주들 중소형 중에 IT 쪽 올라갈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셔도 좋습니다. 휴대폰 IT주에. 아니요. 반도체, 예. 장비 이런 예, 쪽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G 헬로비전이요. 매수가는요? 13,500원에 10%요. 13,500원에 1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여기 추천받고 샀는데요. 네. 사는 날서부터 빠져가지고 또 그럴 때 오면은 도로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사날부터 빠졌는 게 아니고 사날부터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가격대까지 갈라나 궁금해가지고. 시장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요번에 최근에 급락이 좀 많이 나왔죠. 그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IPTV 쪽에서요, CJ 헬로비전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앞으로 점점 실적 추세도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혹시 집에 IPTV 뭐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집에 IPTV 뭐 보는지도 모르세요? 예. 보통은 요새 CJ 헬로비전을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서 CJ 헬로비전을 많이 보세요. 지역 케이블하고 연계에 되어서 CJ 헬로비전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적인 측면이 좋을 거고요. 제가 이 CJ 헬로비전에 최근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리고 독합니다. 예, 환불을 절대 안 해줘요. 그거는 네.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독하게 고객들 돈을 착착 이렇게 챙겨간다면 이 회사의 동사의 주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통화를 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CJ 헬로비전 TVN이라고 하죠. CJ 헬로비전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죠? 예. TVN이 시청률도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보면. 예. 그래서 TVN2를 또 개국한다고 합니다. 8월 달에. 네, 그럼 그러면 들고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2만 원대까지 들고 가셔야 되고요. 예. 근데 이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대였어요. 이거 잠깐만 체크해 봐 드릴게요. 예.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예전에 지지대였거든요. 그죠? 예. 지지대를 뚫고 내려오면 이게 저항대로 바뀐다고 얘기 드렸었죠. 예전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그죠? 이게 저항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저항대에서 사신 거예요. 거의 저항적. 그럼 장기적으로 가져갈까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길게 1년 동안 적금 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 2만 원대가 충분히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성공 투자.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코스온 네, 코스은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2,800원이고요. 비중 네. 30%. 3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화장품주보다 좀 실적이 좀 좋다 소리 듣고 네. 좀 많이 올랐는 줄 알면서 네. 매수를 했는데 지금 조금은 수익 중이지만은 네. 보유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빠져도 보유하실 거예요, 어머니? 가능성만 있다면은 네. 보유하고 싶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어머님도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주가는 많이 올라간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예. 네, 반영이 됐다란 얘기죠, 어머니? 예. 매도하세요. 챙기세요, 어머니. 예. 예. 네, 챙겨놓고 예. 어머님이 매수한 가격대보다 더 운이 좋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때 예.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그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좀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네네. 저기 두 분, 울산에 가시는 네. 분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해볼게요. 네. 네. 울산에 우리가 다 강연을 가면 메롱하고 안 오실 거예요. 그죠?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비 벨룩스요. 유비벨록스. 네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5,100원이요. 아니, 15,100원. 그렇죠. 15,10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인데요. 어우, 시원하게 담으셨네요. 그죠? 근데 빠져버렸다. 그죠? 예. 예.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하시죠? 네네. 예.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으시죠? 잘 모르는데. 그것도 안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실적이 안 좋은가요? 너무? 실적을 안 좋아요, 회사가. 예. 그럼 어떻게? 예. 그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
저는 앞으로 향후 실적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5,000원, 여기 저항대였어요. 여기 저항대인데 여기서 매수를 잘 못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저항대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간다가 이 저항대를 뚫는다고 봐도 이때는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어머니 선 딱 꺼보니까 대만 답당 나오죠? 여기 내가 왜 들어갔나 싶죠? 그죠? 여기 딱 보이잖아요, 저항대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늘 매수하시기 전에 실적을 체크해 보실 정도의 마음적 여유가 없으시면 차트라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볼까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일단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요? 예,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되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단지 지금 우려는 현재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다음 이제 그러면 수익권역으로 돌아섰을 때가 문제예요. 그냥 조금 먹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매수가 근처에서 팔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몇 프로 먹지도 못할 거 손실은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큰 손실을 견뎌내셔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들어가지 마세요. 예. 저항대 굳이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거기서 어머님이 함부로 또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시간요? 여기서 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늘 저희가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시간까지 알면 저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요거 올라가고 내일은 저거 올라가고 그 다음 달은 요거 올라간다 다 하는 것 같으면 어머니 1년에 10,000% 넘게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손절매를 해야 되나요? 어머니 지금까지 무슨 얘기 들으셨나요? 예, 제가 좀 기다려 보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손절매를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기다려봐요. 네, 지금까지 종목 상담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예. 그죠? 좀 기다려 보세요. 예. 조금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분기 9월 전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문자한 종목 보겠습니다. PNT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9,2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PNT가 많이 빠졌어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4월 하순경부터 시작해서 급락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바닥을 형성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추 다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롤트롤 공정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족하게 나왔어요. 부족하게 나오면서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등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8,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8,000원 정도를 좀 보시고요. 그 자리대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 웬 고등학생이 한분 들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젊고 아름다우신 우리 김보람 앵커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메르스에 놀란 국내 증시에 전일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협상과 관련한 최종 타결안을 제출하면서 호재가 등장했습니다.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갈등하던 국내 증시는 결국 악재에 손을 들면서 오늘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데요. 코스피 예상채권 지수는 0.7% 내린 206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2079포인트의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에 반등하면서 208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함께 매수하던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도 2060선대까지 내려왔고요. 60일 이평선 아래로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부터 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 외국인과 함께 매수하던 기관 쪽에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기관이 730억 원 정도.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외국인은 급격하게 매수 물량을 늘렸지만 현재 126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인데요. 하지만 낙폭을 2060선 정도에서 제한시키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장 삼성전자가 다시 130만 원을 회복했었는데요. 오늘장 다시 하락하면서 127만 원대까지 하락합니다. 2% 가까운 하락이고요. 잠시 뒤에 화면에 보여지게 되겠지만 삼성 SDI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급격하게 하락했었죠. 판매 부진과 엔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10% 이상 하락했던 현대차가 오늘장 낙폭은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 2.5%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도 2.4% 하락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SDS 3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삼성생명이 3.6% 하락. 아모레퍼시픽이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메르스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제장 급락했었죠. 오늘장 반등이 나오면서 2.3% 오릅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700선 아래 1.3% 하락하면서 69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장 초반에는 700선을 이탈했던 코스닥이 장중 반등하면서 710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분위기가 마찬가지로 장 후반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해서 결국 700선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수급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매수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결국 하락 전환한 건데요. 개인 쪽에서 5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 220억 원, 외국인 쪽에서 350억 원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조금 크게 밀리죠. 장 후반 들어서 6%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동서가 오늘장 조금 반등합니다. 0.8% 정도. 파라다이스 장중에 반등을 하다가 상승폭이 줄어들더니 하락 전환했습니다. 0.8% 하락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E&M 1% 하락입니다. 바이로메드 4% 크게 좀 밀리고 있고요. 산성 LNS 반등하지 못하면서 2% 하락, 로엔도 1.6% 하락이고요. 코미팜 크게 밀립니다. 주당 3,500원씩 내리면서 26,0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메르스 관련주에서 굳이 피해주와 수혜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 간의 움직임이 엇갈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수혜주로 부각됐던 종목들 급등세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됐는데요. 급락세가 나타난 종목들을 한 판에 묶어봤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4.9% 하락이고요. 바이오니아, 중앙배신, 유니더스까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낙폭이 진정되거나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유통주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4% 반등합니다. 신세계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3% 오릅니다. 여행주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해주 가운데 하나로 화장품주도 떠올랐었는데요. 오늘장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4%, 코리아나가 6% 넘게, 한국 화장품도 7% 가깝게 오르면서 저가 매수세에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정유화학주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TI가 1.7% 반등하면서 배럴당 6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LG화학이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3.5%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에서 크게는 4% 넘게 상승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01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관련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랩이 상한가로 진입하는 모습이고요. 써니전자도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급등합니다. 오픈베이스, 다물멀티미디어까지 모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인데요. 덴마크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활동이 시작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3.8% 상승인데요. 장중에는 두 자릿수로 급등하다가 상승폭이 시장 분위기와 함께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16,200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OCI 머티리얼즈 살펴보죠. 6월 1일장에서 최대 지주인 OCI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급등했었고 어제장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OCI 머티리얼즈 인수에 SK그룹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12% 급등했었고요.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면서 윗꼬리가 달렸지만 오늘 3.7% 상승으로 123,500원대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마감 예상 주식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061포인트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1060선까지는 지켜주지 않을까 보이는데 0.8%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1.2% 하락하면서 696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역시 700선은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김보람이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급락이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0.74% 가까이 하락한 2063선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696선에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마감 정재훈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장이 다소 좀 많이 밀렸습니다. 조금 더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부 2063포인트대 약 0.74% 정도 하락 마무리가 좀 됐죠. 2060선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 1200억대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금일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이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되면서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는 밀리더라도 이제 다음 주 많이 밀려봤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내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밀려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그런 자립대가 이제 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 게 없다라면 레버리지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지수에 대해서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696.91포인트 약 1.1% 밀려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제약바이오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 여행객 이 취소 사태도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밀려 내렸다가 오늘 메르스 관련주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가 다시 이제 화장품주들이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 이런 섹터들은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종목군들 마찬가지거든요.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것보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IT 쪽이 아마 괜찮을 겁니다. 반도체 쪽이라든가 장비 쪽 이런 쪽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고 내수 섹터 중에서도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이번 장에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본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꼭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심리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낙폭의 흐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흔들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시장의 가치를 제고받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는 매매 진행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을 상담해 주셨어요. 39,000원에 70% 비중된다라고 861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네오팜, 제일 고점 영역에서 물으셨어요. 그죠? 일단은 39,000원대가 최고점 영역인데, 거기서, 득석 매수를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하루 만에 조금, 빠졌다가 또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저는 신고가의 영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동사가 가기에는 너무 무리 있는 쪽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금 6,000원에서부터 2013년도 초반에 6,000원대부터 지금 거의 4만원대로 올라왔다. 그것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부과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자본금 37억짜리 회사가, 전일 시가총액이 2,700억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어느 정도 횡보자리대가 나와야 된다라고 본다면, 여기 33,000원과 3만 바로 8,000원 부근 사이에 33,000원, 38,000원 사이, 그러니까 약 5,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00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38,000원 위에서는. 그리고 다시 예를 들면 그 위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비중만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33,000원 부근에서는 결국은 비중을 다시 좀 늘려가신 이런 전략을 쓰신다면 안전하게 좀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이요. 예, 예. 매수가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8,000원에 30%인데요. 58,000원에 3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예 삼성증권은 실적도 좋고, 어쨌든 간 좋다 그래서 멘토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샀거든요. 네. 근데 전번에 67,000원 했을 때도 안 팔았어요. 67,000원이 왔을 때도? 예, 안 팔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길게 보셨어요? 아니면 짧게 보셨어요? 예, 길게 봤어요. 그럼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럴까요? 요번에 이제 15일쯤 되면은 30% 위아래가 있다던데 괜찮을까요? 상한까지도 30%가 된들. 예. 네, 삼성증권은 괜찮습니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증권원주들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1분기 때. 예. 2분기 때도 좋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시장 조정을 좀 받고 있었죠? 예, 예. 시장은 많이 빠지는 데 반해서 증권 섹터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 예. 아마 얼추 다 밀려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58,000원에 거의 매수가 정도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고점. 근데 금리가 동결되든가 금리가 오르면은 증권주가 아주 하락한다던데 괜찮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아, 그럴까요? 네, 그 금리 동결된다고 해갖고서 바로바로 그게 은행에서 바로 예금이 늘어날까요? 그죠? 예, 예. 네, 너무 고민이 많으시면 예. 고달파요. 예, 그러면 네, 들고 가야 되겠네요. 그냥 들고 가세요. 올 연말 정도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내가 67,000원 다시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아, 예, 멘토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FTEN이. 예. 매수가는요? 예, 3,700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3,700원에 10%. 네네.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안 파셨어요? 아니, 저는 이게 네. 메르스로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저기 중국 시장에 마스크 팩이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메르스에 엮여버렸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전환 자체가 지금 150억이 지금 이거 발행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보고 사신 거 아니에요? 아, 수익을 말하더라도 그 전문가 얘기하는 거는 듣고 있었어요. 아, 예, 예. 예, 듣고 있다가 예. 제가 그때 웰컴하고 이거하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듣고만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이게 마스크 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이 추천을 하셨는가 싶어서 저는 그거를 보고 중국 시장의 모멘텀을 보고 팩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마스크다 보니까 이번에 메르스에 엮여고 있더라고요. 예, 예. 엮였어요, 그래. 쓸데없이 예. 엮였어요. 차라리 안 엮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 그래서 속이 상해요, 저도. 네. 괜히 메르스에 엮여갖고, 이걸 사놓고 괜히, 전염병이 창궐하길 바라는 그런, 전문가가 돼버리고, 주식 투자자가 돼버렸어요. 그죠? 예.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 중국 예. 시장을 본다면, 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고요. 네. 저는 FTA니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향후 기대감은 정말 높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나노 탄수 섬유 이런 쪽으로 네. 해서 나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다 걸러내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본다면 또 중국 시장에서 지금 사실 중국 시장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황사도 많고 참 더러운 공기예요, 그죠? 예. 네네. 공해 자체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FTA가 진출했을 때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는 있지만 아직 네. 중국 쪽에 명확한 가시화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네. 홈쇼핑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지 않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당분간 또 눌렸다 갈 수 있는 자리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4,200원대 이상에서는 전고점대 영역에서요. 네. 이 부근에서 일단은 또 한 번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이 거래량은 택도 없습니다. 자, 그 전을 한번 볼까요? 쫙 돌아가세요. 2012년도입니다. 예. 엄청나게 크게 여기서 여기서 저항대가 있었죠, 그죠? 예. 네.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손절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 저항대가 딱 작용하는 자리대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저항대가 오면 좀 팔아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고점대 영역에서는 한 번은 꼭 밀린다고 보셔야 돼요. 한 번 이상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들어도 4,500원대 소화시켜야 될 매물 구간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밀려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들고 하시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4,300원 이상에서는 일단 매도를 해놓으시고 다시 저점대 영역이 3,500원대 부분까지 저는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근처까지 빠졌잖아요, 멘트님. 예, 빠졌죠. 근데 이게 또 그런 흐름이 나타나. 이게 단기간에 하루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안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감기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를 한번 하면 또 안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합니다. 그죠? 네. 예. 물론 동종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겠죠. 그런데 또 감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말이죠. 오늘 하루의 흐름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출회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4,300원대 이상에서 일단은 반이라도 매도를 해놓으시고 다시 재매수 구간을 3,700원 이하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기 전환자체 물량이 150억이 지금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쓴다고 하던데
이거는 주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가에 지금은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2012년도에도 바로 그 캐나다 청정 지역에다가 공장을 건립한다고 했었는데 실패했죠. 네네. 네, 왜 실패했는지는 아시죠? 아니요, 저는. 네, 청정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니까 청정 지역인데 왜 공장을 설치하냐고 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한 지역에 웬 공장이냐 이래 되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패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러스가 창궐 할 때마다 팍 올랐어요, 그죠? 팍. 그리고 또 이번에 메르스 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본다면 지금은 다시금 매물 소화대를 좀 거쳐야 될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한올 바이오 파마고요. 네. 그 6,2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6,200원이요. 예. 비중은요? 지금 한 20% 정도 20%.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이게 그때 바이오주를 보다가 네. 그 좀 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서 이거 좀 상승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산 거거든요. 주식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네? 주식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네. 그래서 예, 아무것도 그걸 모르고 그냥 산 거였어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사셔가지고 수익도 많이 나시고 계세요. 한 50% 가까이 좀 수익 중이시네요. 예, 어제는 70%가 좀 넘었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주식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 대웅제약에서 인수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뭐 이렇게 메르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단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좀 밀려 내려왔어요.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다시 뭐 매수가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지는 않을 건데 일단 수익을 조금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적당히 절반 정도를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빠지면 이거 8,000원대까지 다시 빠질 수 있어요. 8,000원 초반까지. 그러니까 일단 절반 정도를 내일장에 좀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만 일단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처음 이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큰 수익이 나버리게 되면 또 욕심이 또 생겨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1,900원에 못 판 게 되게 아쉬워서 못 파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매수가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되니까 절반 정도는 내일 정도에 좀 매도를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아마 반등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여유 있게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 물량 한 그 정도 때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시던가 아니면은 절반 내일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8,000원이 깨지면 다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장에 지금 시작할 때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시초가에 매도를 하세요. 일단 절반 정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STS 반도체,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956원이라고 매수가를 하셨는데요. 야, 그러면 지금 수익이 벌써 거의 한 어마어마하게 나셨어요. 그죠?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상담이 필요하나 싶습니다. 일단은 5,000원 익절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고점대 영역에서는 한 번쯤 또 밀려 내려오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6,200원대에서의 일단은 분할 매도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5,000원에
익절가를 잡아놓고 가시라는 얘기 드릴 테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강연을 하는데요. 다음 주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종목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